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절대 받지도 마시고 주지도 마시고 집안에 오래 두지도 마십시오. 이런 물건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 다 꼬일 수가 있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들 끝까지 잘 들으시고 지금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서경에 보게 되면은요. 덕유일 동망불길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하나로 잘 지킨다면 움직이는 곳마다 길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 법칙,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런 가치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치와 행동들을 바로 하고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저기 우왕좌왕 하시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풍수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 물건을 옮기고 안 옮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왜 옮기고 왜 집에 두면 안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를 통해서 그 새로운 집을 계속 알아보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신 의뢰인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고 이제 새로 이사 가기 전에 뭘 버릴지 몰라서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 의뢰인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물건 버리고 안 버리고 집에 두고 안 두고 라고 할 때 이 물건 자체가 왜 이런 대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건 하나 때문에 내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걸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담겨 있었던 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기운을 타고 전해받은 물건을 통해서 그 이전에 썼던 사람의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단순히 그 사람이 사용을 했었던 그 기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해줄 때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서 이 물건이란 것을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받으면 안 되는 물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누군가가 입었던 옷이나 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이 줬던 신발이나 옷 무조건 입지 말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무조건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옷이나 신발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옷이나 신발의 상태 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건에 대한 제가 영상을 남겨놓고 나면은 친정언니가 준 의자인데 이거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군가가 이거 준 건데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답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대답을 드리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일들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가려서 답답하게 들리실지라도 제가 조금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섣불리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참에 지금 집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싶으시면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집안의 그 물건들은요,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예전에 그 만났던 사람이 선물을 해줬다라는 건지, 혹은 여러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은 멀어진 사람이 줬던 그런 기타 등등의 물건들, 그래서 처분이 가능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당장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역시나 제가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뭘 남겨둬도 될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정말 무심코 썼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에겐 좋지 않은 물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랍장이든 옷장이든 구석이든 한번 뒤져보기 시작하면은요, 우와, 이게 아직도 있나? 라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 정리하는 날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받거나 선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칼이나 뾰족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슥 주고 선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식업에 계신 분들, 칼 같은 거 그냥 선물 안 하는 거, 그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냥 돈 주고 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걸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새 칼 세트라고 해서 선물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또 특별한 케이스를 가져오실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스승님께서 쓰던 칼을 전해주신다라든지,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겠죠.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선물로 주는 일반적인 것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뭐 액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액자에 대한 관심 참 많으시죠. 특히 누군가가 준 액자, 와, 이걸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만약 그 액자를 새 걸 선물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건 받아도 되겠지만은, 기존에 쓰던 거, 특히나 뭐 어떤 스님이 주셨다라고 하든지, 뭐 어떤 무속인이나 어디 좋다고 해서 샀던 그런 풍수소품, 풍수와 관련된 그런 뭔가 좀 이상한 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급적이면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준다고 해도 거절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한테 안 좋은 줄 굳이 알면서도 그걸 받는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인 거죠. 딱 잘라서 거절을 잘하고 돌려서 이야기하실 줄 아는 지혜도 스스로 키워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한 지인분께서 좋은 액자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남편분께서 버리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그 부부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아졌다라는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뭐 물론 이 댓글만 가지고 그분들의 상황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 하나 때문에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만약 그 액자 하나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 싸움이 시작이 돼서 부부 관계가 더 악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액자 하나 자체가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터뜨리게 되는 시작점이었을 거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다라고 해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억지로 강요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물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절대로 강요를 하지도 않고요. 특히 가족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단합을 먼저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거나 상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우선은 진행하는 것을 멈추시라, 먼저 합의부터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괜히 억지로 뭔가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괜히 억지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나는 좋다라고 걸었는데 그것 보고는 가족이 괜히 기분 나빠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그 물건이 곧 여러분들의 집안에 나쁜 운을 가져온 물건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집안의 가족들끼리 잘 상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집안에 이 돌과 관련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는데요. 돌 자체는 기본적으로 오행에서 쇠붙이를 의미하고 이거는 곧 충돌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쇠붙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혹은 그 이외에 그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운이 깨지게 되는 거고 조화가 깨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분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이 좋지 않다라고 하니 자기가 아는 어떤 그 좋은 동네 한 회장님께서는 한평생 집안에 수석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는 그 집에 가서 나중에 돌 몇 개 선물해달라고 하면서 돌이라고 하는 거 아무 문제 없더라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설령 태풍이 지나간다라고 해도 끄떡없는 나무가 한 그루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끄떡없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여러분들은 태풍은 위험하지 않는 거구나, 피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전하게 조심해서 대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물건에 대해서 제가 돌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원칙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니 틀린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미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풍수의 원리는 곧 자연의 원리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잘 이해를 하시고 삶에 적용을 하시면은 집도 훨씬 더 깔끔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판단하는 방법들도 탁탁탁탁 조리 있게 잘 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물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물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날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